세계 어디에든 언더독 포지션에 해당하는 비주류 팀들이 존재하고 그 비주류 팀들이 돌풍을 일으키는 것을 흥미로워하며 동시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이 시리즈는 축구 역사에 남은 언더독 팀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리그와 마찬가지로 전술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세리에 A에서도 언더독의 반란은 있었습니다. 흔히 마라도나의 나폴리를 두고 세리에의 대표적 언더독의 반란 중 하나라고 일컫기도 하죠. 하지만 전성기 세리에 A의 악명 높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사이 매우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던 유벤투스, AC밀란, 인테르 사이에서 나폴리보다도 충격적인 반란을 일으킨 팀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언더독 시리즈의 두 번째 주인공은 유니오니 칼초 삼프도리아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프도리아는 세리에 A에서 정말 평범한 팀이었습니다. 강등과 승격을 반복하며 세리에 A와 B를 오가는 만년 강등권 팀이 바로 삼프도리아였죠. 세리에 A에서 여러 시즌 강등권 투쟁을 벌였던 삼프도리아는 1976-77 시즌 세리에 B로 강등되었고 세리에 B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프도리아의 운명을 바꾼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파올로 만토바니라는 인물이죠. 파올로 만토바니는 이름 있는 석유 사업가였는데 그는 2부 리그에 있던 삼프도리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며 팀이 1부 리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파올로 만토바니에 대해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다면 그는 사실 젊은 시절 삼프도리아의 라이벌 팀이었던 제노아의 서포터였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지지 메로니의 팬이었는데 그를 토리노로 이적시킨 제노아에 크게 분노하여 삼프도리아로 갈아탔다고 하더군요.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지지 메로니는 토리노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삼프도리아는 파올로 만토바니의 지원 아래 1982-83 시즌에 세리에 A로 승격된 팀이었습니다. 승격을 잃은 여러 팀이 그렇듯이 삼프도리아 역시도 만토바니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전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리암 브래디와 그레이엄 스네스 같은 걸출한 선수들이 삼프도리아에 잠시 모은다왔죠. 하지만 언더독이었던 삼프도리아의 대표적인 선수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삼프도리아를 대표하는 선수는 3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바로 로베르토 만치니였습니다. 당시 볼로냐의 유망주였던 로베르토 만치니를 눈여겨본 구단주 만토바니의 주도 아래 로베르토 만치니는 4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삼프도리아에 입성하였습니다. 그가 나폴리의 마라도나와 비견되는 삼프도리아의 신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죠. 삼프도리아 팬들에게는 만치니를 둘러싸고 이런 유머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라도나가 말하길 모두 주목! 신께서는 내가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하였다 라고 하니 삼프도리아의 팬들은 헛소리하지 마라 마라도나, 신은 너에게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두 번째 선수는 잘루카 비알리였습니다. 크레모넷의 유망주 출신이었던 그는 팀의 1부 리그 세리에 A의 승격을 이끌고 세리에 A에서도 10골 이상 득점하며 그 능력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만토바니는 비알리를 영입하며 만치니와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잘루카 팔류카입니다. 만치니와 마찬가지로 볼로냐 유스 출신이었던 그는 보슈코프 감독의 눈에 띄어 1986년 삼프도리아로 이적하였고 88-89 시즌부터 팀의 주전으로 진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세레소, 도세나, 카타넥, 펠레그리니, 롬바르도, 비에르초 우드, 파리 등등이 삼프도리아의 주요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리에 A는 팀 대다수가 훌륭한 퀄리티를 지니고 있는 전성기에 해당하였습니다. 어느 한 팀이 절대적 강자라고 할 수가 없었죠. 오렌지 삼총사를 포함하여 밀란 제너레이션 세대를 통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쯤에는 시대의 지배자라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AC밀란, 그에 대비되는 게르만 삼총사를 내세워 만만치 않은 전력을 구축했던 인테르, 플라티니를 중심으로 강력한 전력이 구축되어 있던 유벤투스, 마라도나를 보유했던 나폴리 등이 대표적인 팀들이며 심지어 우디네세 같은 팀조차도 직후를 보였을 정도로 세리에의 팀들은 평균 전력이 타리그와 개를 달리했습니다. 이렇듯 리그의 전체적인 팀 평균 퀄리티가 높았던 만큼 우승팀도 매년 달랐습니다. 삼프도리아가 승격한 82-83 시즌부터 시작해 삼프도리아가 우승을 차지하기까지 치러진 8번의 리그에서 AS 로마, 유벤투스, 베로나, 나폴리, AC밀란, 인테르가 돌아가면서 우승을 차지했죠. 코파 이탈리아도 우승팀이 AS 로마와 유벤투스, 나폴리가 번갈아가며 우승을 차지했고 삼프도리아는 이 사이에 코파 이탈리아를 3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서서히 팀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세리에 A에 올라온 삼프도리아는 승격 초반기에 중위권에 올라오는데 성공하고 코파 이탈리아를 우승하기까지 하였지만
아직 리그의 강팀으로 취급받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중 1986년 부야딘 보스코프 감독이 부임하고 로베르토 만치니를 중심으로 팀이 꾸려지자 삼프도리아는 강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89-90 시즌에는 위너스컵에서 안더레르트를 상대로 연장 혈투를 벌인 끝에 비알리의 멀티골로 2대0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90 시즌까지 삼프도리아는 리그에서 4위와 5위에 그치며 AC밀란과 인테르, 나폴리가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너스컵 우승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삼프도리아는 다가오는 90-91 시즌 리그의 왕자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의지와 별개로 시즌 초 삼프도리아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비알리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력의 부재를 겪게 된 삼프도리아는 개막전 직후 5전 2승 3무로 초반 레이스에서 4위로 뒤처지고 있었고 AC밀란이 5전 4승 1무로 1위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알리가 복귀한 이후 삼프도리아는 만치니와 비알리 투톱을 앞세워 리그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삼프도리아는 7라운드 AC밀란 원정에서 세레소의 골로 승리를 차지하며 리그 1위를 탈환하는 반전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9라운드에서 마라도나가 버티는 나폴리 원정 경기를 만치니와 비알리가 2골씩 기록하며 4대1 대승을 이끄는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물론 삼프도리아에게도 고비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15-16라운드에 토리노와 레츠에게 2연패를 당하며 4위로 추락하는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죠. 그러나 이때의 연패를 계기로 삼프도리아는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17라운드부터 삼프도리아는 경악스러운 무패 행진을 달리기 시작하였고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인테르를 맹렬히 추격하였습니다. 삼프도리아는 24라운드에서 다시 한번 AC밀란을 2대0으로 꺾고 25라운드에서도 승리를 차지하며 인테르로부터 리그 1위 자리를 탈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6라운드에서는 다시 한번 나폴리를 4대1로 박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뒤이은 27라운드와 28라운드에서 2연속 무승부에 그치며 살짝 흔들리기도 했으나 이후에도 1위 자리를 줄곧 유지하다가 31라운드에서 2위 인테르와 마주합니다. 2위 인테르와 1위 삼프도리아는 승점이 4점 차이로 삼프도리아가 2승 앞선 상태였는데 만약 이 경기에서 인테르에게 패한다면 승점 2점 차로 추격을 허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인테르는 해당 경기에서 삼프도리아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이 끝나기 직전에 사건이 터집니다. 만치니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졌는데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던 베르고미와 만치니가 심판에 의해 둘 다 퇴장을 당한 것입니다. 베르고미와 만치니 두 선수 모두 팀 내 비중이 엄청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 퇴장은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게 만들었죠. 그러나 삼프도리아에게는 86화가 있었습니다. 86화는 인테르의 맹렬한 공격 속에 마테우스의 페널티킥을 선방한 것을 포함하여 14개의 슈팅을 선방하는 괴력을 선보였고 86화의 활약에 힘입어 인테르의 맹공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삼프도리아는 도세나와 비알리가 연달아 골을 터뜨리면서 2대0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인테르 경기 승리를 기점으로 사실상 삼프도리아는 우승을 차지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다음 경기에서 토리노와 경기를 1대1 무승부로 마무리 지으며 팀의 첫 리그 우승이라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삼프도리아는 이 시즌 17라운드부터 리그 마지막 라운드에 해당하는 34라운드까지 무패 행진 19전 13승 6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언더독 신화를 이뤄낸 삼프도리아였으나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유로피언컵 결승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1대0으로 패해 준우승에 그친 뒤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의 전성기를 이끈 보스코프 감독이 사임하고 팀의 기틀을 마련한 파올로 만토바니 회장이 이듬해 폐암으로 사망하는 악재가 연이어 일어난 삼프도리아는 1994년 에릭손 감독의 지휘하에 코파 이탈리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나름 위신을 세우는 듯 보였으나 점차 상위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였고 로베르토 만치니마저 팀을 떠나자 완전히 추락하여 1998-99 시즌에 세리에 B로 강등당하였습니다. 이후 삼프도리아는 승격과 강등을 반복하였고 현재는 세리에 A 중위권 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바라진 않겠으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